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이긍로 선생은 일제시대 우리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월북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작은 기념관조차 없습니다. MBC 경남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해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부마 민주항쟁이 왜 마산에서 벌어졌는지 그 이유와 항쟁 과정을 살펴봅니다. 1,000억 원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함양 산삼 휴양밸리가 다음 달 완공을 앞둔 가운데 운영 방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한산지구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의 모습이 카메라에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일제시대 어떻게든 우리말을 지켜내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이긍로 선생의 공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긍로 선생은 월북했다는 이유로 작은 기념관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고루 이긍로 선생의 이 외침은 일제에 맞선 또 다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직업도 갖지 않은 채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우리말 연구에 몰두한 이긍로 선생은 맞춤법 통일, 표준말 제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이라는 이른바 3대 우리말 규범을 제정했습니다. 비록 남북은 분단됐지만 이 선생이 이끈 조선어학회 한글운동 덕에 말과 글의 분단은 없었습니다. 우리말과 한글을 통일해 두었다. 그 통일은 바로 해방된 조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독립의 준비물이었던 거죠. 한창 사전 편찬의 속도를 내던 1942년, 이긍로 선생은 일제가 한글 학자들을 가두고 탄압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내가 조선 땅에 들어선 날부터 국어운동에 심력을 바치게 되므로 이것도 천운인가 한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이어졌지만 이 선생은 자서전에서 모든 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악행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고향 마을에 조그만 기념관이라도 세워져서 그분의 뜻과 업적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월북하면서 선생의 업적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독립 행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리고 또 이긍로 박사가 우리 한글 운동의 선두주자였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대기를 담은 전집 발간은 10여 년이나 미뤄졌고 조선어학회 활동을 함께했던 최현배, 정인승 선생 등과는 달리 고향인 경남의령에는 아직 작은 기념관조차 하나 없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MBC 경남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앞두고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한다라는 이름의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부마 민주항쟁이 왜 마산에서 벌어졌는지와 항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마산 시민들의 저항 정신은 1960년 3.15 의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한 유신 정권에 대한 반발은 마산 시민들을 또다시 항쟁으로 이끈 배경이 됩니다. 아마 그 어떤 저항 정신 이런 게 아마 이 지역에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YS 제명이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마항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된 사회와 대규모 실업, 임금 체불은 당시 전국 7대 도시 마산에도 유신 체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에서 시작된 항쟁 소식을 들은 경남대 학생들은 10월 18일 낮에는 이곳 교내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3.15 기념탑에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시민들이 합류한 시위로 마산 시내 경찰서와 파출소, 방송사, 관공서, 공화당사는 불에 타거나 크게 파손됩니다. 시위 군중들이 그 트럭을 밀어가지고 으쌰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천으로 처박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시위 군중들이 굉장히 그 힘을 얻은 거예요. 10월 20일 정오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자 거리에서 시위대는 사라집니다.
마살 행정으로 시민 505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59명은 구속됐습니다. 마산에서 항쟁이 시작된 지 8일 뒤인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로 유신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볼에 와닿는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거창 6도에서 시작하면서 쌀쌀합니다. 낮에는 가을볕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창원 24도, 진주 거창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1, 2도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내외로 시정거리가 짧은데요. 안개등을 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며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돕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 9도, 양산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산청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휴양시설인 함양산삼 휴양밸리가 다음 달 완공될 예정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엔 이 시설의 운영 방안이 논란입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함양 대봉산 산삼 휴양밸리의 첫 사업은 지난 2005년 시작된 예산 81억 원의 생태숲 조성 사업. 그 뒤 해마다 사업이 늘고 규모가 불어난 산삼 휴양밸리는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태숲과 자연휴양림 등 몇 년 전 완공한 사업도 있지만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하고 계시네요. 예. 이 휴양밸리 고성공사는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어쩌다가 1,000억짜리가 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곳 산삼 휴양밸리는 올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꼭 15년 만입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산삼 휴양밸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직영이나 위탁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시설물도 많고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진짜 이 공간이 설립되지 않으면 엄청난 이 관리에 문제점이.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는 군청의 경상경비와는 달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함양군의 용역에서도 공단의 연간 적자는 30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보다 산삼 휴양밸리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엑스포와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봉산 휴양림을 국민관광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부차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함양군의회 상임위원회는 군민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하며 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산삼 휴양밸리가 애물단지 우려에 이어 운영 방식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통영 한산지구에서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거제 동백나무 숲과 남해 금산, 통영 한산도까지 공원 전역에서 팔색조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코발트색 작은 새가 땅에 내려앉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팔색조입니다. 입에 지렁이를 가득 물었는데도 주변을 살피며 또다시 먹이를 찾습니다. 잠시 뒤 뭔가에 놀란 듯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통영 한산도에서 팔색조가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팔색조는 암컷이 먹이를 주며 새끼를 키우는데 지난 8월엔 한산도 탐방지원센터에서 어린 팔색조가 발견되면서 한산도 일대가 서식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산도 망산에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 영상에 팔색조가 지렁이를 물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산도 일원에 팔색조가 번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팔색조는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과 남해 금산, 통영까지 한례상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통영시 산양읍에서도 팔색조 37개체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통영을 중심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례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장기 모니터링과 함께 팔색조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경남 도입회 10월 임시회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 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경남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과 경남 도립예술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25건의 조례안 등 모두 42개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15명의 도의원들이 나서 지역 현안을 비롯한 도정과 교육 행정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매주 영화 개봉작을 소개하는 개봉박두 시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DNA로 만들어진 복제 인간과의 대결을 다룬 영화 제미니맨을 먼저 만나보시고요. 판소리와 복싱의 조합으로 얘기를 풀어낸 판소리 복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어느덧 은퇴를 앞둔 특급 요원 헨리. 어느 날 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정체모를 한 남자가 등장하고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Henry, has this ever happened to you before? Which part? Your own government trying to kill you? Nah, that's new. Everything that we've worked for is at stake. We don't have anyone who can take out Henry Brogan. Gemini will handle this. 또다시 맞닥뜨린 정체불명의 남자. I don't want to shoot you. Fine. Mind if I shoot you? I have the perfect asset. 시시각각 헨리를 쫓아오는 남자. 몇 번의 격투 끝에 겨우 정체를 확인한 순간 헨리는 또 다른 헨리를 만납니다. Every move of mine before I made it. Who is he? I think I know why he's as good as you. He is you. Gemini is playing God with DNA. Is that even possible? They could clone a person. They could have cloned Nelson Mandela. Nelson Mandela couldn't kill a man on a moving train from 2 kilometers away.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또 다른 헨리는 자꾸만 자신을 죽이려 하고 With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o come after me, why would he send you? Because I'm the best. You are obviously not the best. Can't you see how not okay I am? Don't doubt. He has to die. Look at us! He's been lying to you the whole time. 전성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며 헨리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헨리와 동료들은 제미니맨 프로젝트를 파괴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또 다른 나를 구하기 위한 헨리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What we really are. 영화 제미니맨입니다. 당신도 45살에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이 뭐야? 한때는 유망주였던 전직 프로복서 경구. 복싱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넌 몇 살인데? 29. 아, 그랬어? 경구가 꿈꾸는 복식은 바로 소리 복싱으로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복싱은 항상 차근차근 피 좀 사오고 그다음에 체육관 신인 민지는 경구의 순수한 열정을 발견하고 지원군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판소리 복싱이요? 판소리 가락의 복식이라니 세상 알 수 없는 조합에 웃음이 나다가도 문득 감동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영화 판소리 복서입니다. 오늘 경남의 축제와 행사 소식입니다. 새로운 경남 건설을 위한 2019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옛 설화에 등장하는 도깨비의 의미를 재해석한 제3회 도깨비 축제가 오늘 오전 10시 사천시 도농교류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한 걷기 대회가 오늘 오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대학 입학식이 오늘 저녁 7시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어제 지리산 천왕봉 일대에 올가을 첫 얼음이 얼었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지리산 첫 얼음은 예년보다 6일가량 빨랐습니다. 한편 내일 경남 지역은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올해 10곳이 선정돼 역대 최대인 국비 1,19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엔 진주성 인근 지역인 성북지구가 선정돼 국비 180억 원을 확보하고 창원시 소계동에는 낡은 집과 골목 수리 등에 19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경남은 모두 24곳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경기와 전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일명 화상벌레가 진주에서도 발견돼 보건당국이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최근 이현동과 평거동 등에서 화상벌레 출몰 신고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벌레는 꼬리에서 독성 물질을 분비해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거제 지역 주택 150가구를 사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창원도 원정 매수가 845건으로 17%가량 증가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조선업 침체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거제와 창원의 아파트값은 각각 33.27%와 22.6%가 떨어졌는데 집값이 많이 내렸다는 바닥권 인식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거제와 창원의 원정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창원 택경 남양전수관은 한글날을 맞아 어제 경남도립미술관에서 택견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6살 어린이부터 60대 중장년의 택견 수련생 100여 명은 한글송과 아리랑 애가에 맞춰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남양전수관은 일제강점기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과 아리랑을 지켜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플래시몹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9분쯤 김해시 진영읍 아울렛 거리의 한 스포츠 신발 매장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40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 매장이 모두 탔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불길은 다른 건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경남 지역에서 해마다 5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농수산위원회 박주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243건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25명이 숨지고 253명이 다쳐 연간 50명 안팎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60살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집중됐고 모내기철인 5월과 수확기인 10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단감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88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창원시는 역대 농업인 지원 국비 공모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동읍 봉강, 봉곡, 금산, 덕산 용잠, 북면 월계, 하천 지구의 326개 단감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생산과 유통 체계를 구축합니다.